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같이 봤는데 네. 희생자 179명 가운데 지금 장례 절차를 치른 분도 계시지만 아직 30여 명의 신원 확인이 덜 됐다고 그럽니다. 네. 예. 지금 시신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 신원 확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이 났고 폭발이 났기 때문에 불에 다 탔거나 예. 아니면 또 훼손돼 가지고 예. 이 손 이런 게 파손되면 지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문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가족의 DNA를 또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불행하게도 어떤 가족이 있냐면 전체 가족이 다 어떤 참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DNA 특히 확인 작업은 그럼 빨리 되나요? 만약에 다 채취가 된다면? 된다면 빨리 되죠. 그러나 네. 이제 어떤 가족들의 어떤 서로 어떤 그 협력인 어떤 시간들, 네. 지체해야 되는 시간들이 예. 좀 바로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성년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은 주민등록에 지문 등록이 없기 때문에 필히 이제 가족들과 어떤 DNA 채취를 한 다음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 좀 걸린다라고 볼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10대 이하도 이번 사고 희생자 중에 네. 5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사고로 생존자는 이제 승무원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 중에서 이제 희생자가 3번째로 많은 사고로 기록이 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다고 좀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 사고 하면은 좀 안전한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는 뭐냐면 비행 시간과 비행 횟수 이 중에 몇 건이 발생했냐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러나 지금 횟수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 번 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대형 사고, 사고가 예. 나기 이런 상황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각께서 이제 얘기하신 이런 사고가 왜 맛이 났냐는 얘기면 이제 비행 자체는 이제 대형 사고가 많고요. 또 이번에 보다시피 이게 거의 화재지만은 충돌하면서 폭발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네. 폭발하면서 또 연료가 있기 때문에 연료가 동시에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피해, 사망들은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품 같은 것도 보면 뭐 100m, 200m 그러니까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의자도 상당히 멀리서 발견되고 그렇죠. 하더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도 사망한 사람도 예. 상당 부분 돼 있었고요. 전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일부 시신 일부 이런 것들은 상당한 훼손이 있었을 거라. 그래서 예. 비행 사고 어떤 폭발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저렇게 이제 소방차들이 출동하고 화재 진압하고 저런 장면들을 보셨을 때 적당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지금 적당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좀 볼 수가 없습니다만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시간이 뭐 5, 6분 상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5, 6분 상간에 지금 비상 착륙을 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뭐 집합을 해야 되고 네. 물론 뭐 준비가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들이 예. 지금 20년, 30년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환경은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지금 어떤 그 동체 착륙이다라는 어떤 신호만 떨어지면 네. 자동적으로 어떤 그 활주로 옆에 뭐 사람도 없잖아요. 이런 기계화 시스템으로 돼서 뭐 소방이 뭐 자동으로 뭐 분사를 시킨다든지 우리가 네. 스프링클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건물에 불이 나면 저런 상태에서도 이런 활주로에서도 왜 저런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지 지나고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8시 59분에 이제 조종사가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3분 뒤였던 9시 2분에 관제탑이 공항 소방대 출동을 요청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3분 사이에 그래도 출동을 요청한 건데 이 정도면은 좀 그렇죠.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그래 빠르게는 이루어졌지만은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는 이미 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끈다고 하지만 저기는 우리가 폭탄이 터져 있는데 성능이 좋은 소화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물건들이 파편들이 100m, 200m에 지금 날라오는 과정에 소방대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러 간다는 것은 쉽지 예. 않는 일이거든요. 예.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오늘 조금 풀린 게 뭐였냐면은 오늘 그 기장이
메이데이를 이제 3번 외쳤다고 그러고, 네. 예,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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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난 신고죠. 네. 3번 외치고 그 다음에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2번 외치면서 고어 라운드. 네. 그러니까 복항하겠다. 네. 복항인가요? 예. 복행하겠다. 예, 복행하겠다. 네. 그걸 이제 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왜 메이데이를 외쳤냐? 그 원인은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기 전에는 지금 메이데이 외친 게 정말로 조류의 문제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 기장분들의 얘기도 1, 2분 동안에 어떤 메이데이를 외치는 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어떤 버드 스트라이크 이전에 어떤 긴박한 어떤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버드 스트라이크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또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지금 메이데이를 선언을 하고 다시 복행하겠다. 다시 돌아서 지금 착륙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활주로를 지정을 해달라라는 이런 이제 대화죠. 어떤 그 속셈 어떤 의미들을 보면은 그러는데 이런 그 이후에 몇 분 만에 지금 이런 충돌 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간 순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조난 신고를 하고 메이데이를 외치고 그리고 다시 이제 1차 착륙 시도가 실패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럼 다시 떠올라서 이제 2차 착륙 한번 돌아서 이렇게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착륙을 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바퀴만 펴졌어도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럼 왜 바퀴는 안 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체 착륙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딱 한 가지입니다. 랜딩 기어. 바퀴가 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제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엔진 안에 새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이잖아요. 불이 번쩍하고.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착륙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이 랜딩 기어는 무엇 때문에 작동이 안 되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출을 해보면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근본적으로 엔진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애초에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났다. 애초에. 애초에. 이런 거 이제 하나의 가정해 볼 수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착륙할 때 자동으로 착륙을 하게 되면 랜딩 기어가 유압 시스템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펼치게 돼 있어요. 아, 그건 자동인가요? 자동이에요. 어. 그러면 자동이 펼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장이 수동으로 예. 레바를 당기면 랜딩 기어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랜딩 기어가 지금 3개거든요. 바퀴 2개씩 해서 6개입니다. 우리 그 3륜 자동차 있죠. 앞에 하나가 있는데 앞에 하나, 거기 바퀴 2개. 양쪽에 2개. 그러니까요. 이 삼각형 3개를 꼭지점에 이제 타이어 2개씩. 그렇죠. 2개씩. 그래 6개죠. 예. 땡깁니다. 하나 땡기고 그 다음 땡기고 하면 되는데 3개 중에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작동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랜딩 기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간에 어떤 새가 들어가서 중간에 끼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작동이 안 됐겠느냐라고도 하는데 동시에 3개가 안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장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작동을 안 했을까라는 것도 지금 가정하잖아요. 아니면 애초에 랜딩 기어 자체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해서 안 된 경우가 있었고 예.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기장이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작동을 안 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것도 추측하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훈련된 기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휴먼 에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사고를 하면서 급발진이라 하지만은 대부분이 다 휴먼 에러거든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당황하기 때문에. 부기장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작동하는 사람은 네. 이제 뭐 기장이겠지만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짜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일어나려면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러거든요. 사고를 나면 단일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사고는 몇 개가 복합적입니다. 굉장히 사고 날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고를 보면은
엔진과 랜딩 기어가 지금 동시에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 뭐 작동을 안 시켰든 아니면 고장이 났든 무슨 이유든지 동시에 두 개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한 원인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기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선택지로 이 동체 착륙을 선택을 했을 텐데 사실 이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입지를 봤을 때 조류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뭐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한 또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조류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있죠. 이게 지금 6년 동안 보니까 600개가 넘는 600여 횟수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크고 작은, 그러나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5년 동안인데 1년 동안 지금 100여 횟수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되는데 특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한공항이 국내 공항 중에서 가장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예. 그런 이유는 지금 주변에 조류나 철새들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습지가 있고 농경지가 있죠. 또 새들로 봐서는 비행기만 없으면 굉장히 생활하는 데 좋은 곳이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한공항은 그 새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건물이 있는 도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해안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더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네. 결론이 나오죠. 그래야만이 예. 다른 공항과 평이 되는데 많겠지라고 하고 일괄적으로 다른 공항이나 지금 무한공항이나 똑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했을 경우에는 예. 무한공항만 굉장히 위험한 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 이후에 외벽에 부딪혀서 이게 파손됐다. 사고가 났다. 이랬는데 그 외벽이 아니라 둔덕이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둔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로컬라이저라는 네. 어떤 뭐 안테나요? 예. 그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로컬라이저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위각 시설이라 하거든요. 그 위치로 인해서 어떤 비행기 어느 위치에 지금 되는지, 어느 선상에 되는지 기장이 그걸 보면서 서로 교신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주로가 있겠죠. 그럼 활주로 바로 연결된 부분에 활주로 끝단 안전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안전지역이 한 240m 정도 되거든요, 규정상.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로컬라이저가 있다는 얘기죠. 예. 한 센터에. 활주로 바깥쪽으로 그렇죠. 예, 벗어나서.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활주로를 이제 벗어나면은 이게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네. 콘크리트로 되기 때문에 충돌하면은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1분 그 상간, 1, 2분 그 사이에 원인을 보면은 지금 로컬라이저가 충돌해서 지금 사고가 나는 지금 것이거든요. 화면으로 봤을 때 지금 동영상 나오죠. 네네. 화면으로 봤을 때 저 빨간 기둥들 그렇습니다. 저게 로컬라이저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시멘트 밑에 하얀색이 이제 시멘트 시멘트라는 구조물이고. 얘기죠. 그렇죠. 시멘트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탈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저 로컬라이저가 어떤 충돌에 또 불을 지필 수 있었다는 썼다. 건가요? 기름을 더 부었다. 너무 강한 구조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로컬라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방호벽이 있죠. 이름만 지금 방호벽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운행을 할 때 어떤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어떤 지선이 있으면은 중간에 방호벽이 있죠. 예. 이 벽이 우리가 볼 때는 시멘트 같이 보이지만 시멘트 아닌 어떤 쿠션이 있는 범퍼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충돌했을 경우에는 시멘트였으면은 차가 굉장히 파손이 되고 사망될 확률이 높지만은 예. 거기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범퍼 역할을 해서 상당한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저 그렇다면- 벽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벽도 이제 예. 저 벽이 이제 방호벽이 그 다음에 예. 저것도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무너졌어요. 아무리 강해도 시속 200km로 달리는 저 비행기에 당연히 무너지고 비행기는 뚫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이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기만 있었어도 불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지금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는 그 무게, 얼마만한 무게와 또 얼마만한 속도로 가냐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도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10이 늘어났다. 그러면 100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비행기의 무게가 얼마냐면 지금 약 450톤 정도 됩니다. 450톤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승용차 한 대가 1톤 내외가 되거든요. 약 450개의 차량이 그 지금 무게가- 시속 200에서 300km로 가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조그마한 새를 부딪혀도 스트라이크가 돼도 에너지가 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어떤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위치가 꼭 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면 저 위치에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쿠션 있는 설비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우리가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스템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고장을 기장이 컨트롤을 못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활주로로. 예. 그러면 우리 육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무슨 소방 대책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활주로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예. 활주로 끝단 안전지대라고 있죠. 이 지역을 딱 지나가잖아요. 이제 벗어났죠. 활주로를 벗어났어요. 로컬라이저 도달하기 전에. 그러면 이 중량 450톤의 무게에 의해서 이 길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아. 자체 무게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덜한 바닥 재질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무게에 대해서 중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면 지금 이거 화면에 이제 예.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화면인가요? 지금 비행기가 있고 밑에가 지금 약간의 땅이 꺼져 있죠. 네. 저게 뭐가 되냐면 비행기 중량에 의해서 땅이 내려앉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단단한 땅이 물렁물렁한 어떤 진흙이나 점성이 있는 걸로 되니까 예. 동체가 지나가더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을 합니다. 그러니까 썰매처럼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저게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바닥이 브레이크 그렇죠. 역할을 한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이제 이 항공에서 이야기하는 EMAS거든요. 그래서 이마스 시스템이라 하면은 금방 뭐 전문가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저게 지금 실제 공항 모습인가요? 실제 공항 모습입니다. 어. 미국 공항에서 실제 했던 사진입니다. 미국 예. 공항협회에서 지금 발췌한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활주로도 뭐 작다 하고 뭐 그런 작진 않아요. 법률에 위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무안공항이 지금 활주로가 2,800m라고 그러죠. 그렇죠. 2.8km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이제 인천이나 봤을 경우는 또 1km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무안공항은 공항이 작고 적은 비행기들이 737 비행기, 적은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기 때문에 2.8km로 법률적으로 국제기준에 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위반이 안 됐다고 해서 안전한 시설물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의 가장 미니멈, 가장 최소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2.6km, 7km 돼 있는데 다 오버는 됐어요, 100m.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1km가 더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하기 때문에 1km 안에는 정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활주로 연장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600km를 정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라든지 뭐 끝에 있는 구조물, 뭐 조류 충돌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운항 스케줄 관련 지적도 나왔거든요. 참사 전에 이제 48시간 동안 13차례 정도 운항을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로를 느낀다 하잖아요. 우리 이제 공학에서도 이제 피로 하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을 주고 하면은 움직이는 것은 힘에 들지 않아요. 근데 가벼운 것들이라도 수에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큰 힘이 들고 이거 이제 피로 느낀다는데 공학에서도 피로가 느끼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안전한 조건 하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했을 경우에는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 되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근로에 평상시보다 다른 운항 횟수를 안전하게 하겠지만은 계속 반복하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도나 예.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알겠습니다. 제 개인에서는 일부분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것처럼 이제 반복된 운항으로 인한 피로, 동체 피로, 또 거기에 걸맞는 정비 이게 있었느냐, 이건 또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